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 개정안 2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차 발표문에는 지방분권국가 지향, 수도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명시, 경제 민주화 강화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두루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9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증가세는 이번 달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은 증가했지만 선박과 가전제품은 감소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를 살펴가며 완화 정도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회선 공급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T와 SK브로드밴드, LG U+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우정사업본부 등의 회선을 공급하는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지난달부터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매듭이 지어지는데요. FOMC 앞두고 여전히 시장은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향성 못 잡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잠시 살펴보자면 경기 심리는 미국 증시 역시 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등에 의한 이런 상승이 좀 있었고요. 또 기술주들은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경계감 속에서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미국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러한 여파를 받아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 정오 이후에 오후 들어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부터 좀 더 살펴보자면 운송장비 기계업종은 상대적인 강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긴 한데 나머지 종목들 시총 상위주들까지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렇다 할 호재 없이 업종별 흐름 그리고 종목별 흐름으로 개별 이슈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기다리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주면 FOMC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강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기타 글로벌 이슈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정치적 이슈로 보자면 일단은 국내 개헌 이슈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짚어볼 것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87포인트대입니다. 불과 1포인트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492포인트, 장중에 2485포인트입니다. 일단 위아래로 7포인트밖에 움직이지 않으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강하다기보다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종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도 하락 그리고 상승 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오늘은 어제와 또 정반대네요. 기관이 499억 원 순매수하는데 금융투자가 241억 원, 연기금이 34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454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소폭 매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혼조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이 2%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1%의 상승, 나머지는 조금씩 빠지거나 오르는 정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2% 내리고 있고요. 포스코 LG화학은 소폭 상승합니다.
KB금융 오늘도 하락하고요. 네이버는 80만 원까지 이제 4천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부터 SK까지. SK가 낙폭이 좀 크고요. 나머지 종목들 삼성물산도 0.75% 빠지지만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생명도 11만 8천 원대까지는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약보합권입니다.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이 된 이후에 880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는 89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오 이후에 하락 반전했고요. 885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소폭 3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고요. 오늘 보합분까지는 한 2포인트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24억 원에 그칩니다.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이 사고 금융투자는 10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50억 원 지금 매도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의 낙폭이지만 신라제는 무려 4% 상승하고요. 또 메디톡스는 2% 빠지고 바이로메드는 1% 올라갑니다. CJENM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티슈진이 3%의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고요.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오늘 모두 하락합니다. 1%대의 셀트리온 제약 하락 지금 기록이 됩니다. 로엔이 2% 빠지면서 11만원 살짝 이탈돼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600원 상승합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퍼러비스 상승, 슈젤 상승, 그리고 제넥신이 3% 올라오면서 제넥신은 무려 11만원대까지 지금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전일 상승을 오늘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 있고요. 코미팜도 약보 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원달러 원율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1071원대, 1070원 바로 회복을 하면서 원화 약세 하루 만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최형기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FOMC도 있긴 한데 트럼프발 무역 분쟁 이슈는 여전히 시장에서 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역 분쟁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악재가 될까요? 아니면 향후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지금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등 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려 자체는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지지층을 집결하는 어떤 그러한 조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계속 이와 관련된 잡음은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불행 중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관세 부과함에 있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단 시작부터 빠졌고 이후에 호주가 또 제외가 됐고요. EU라든가 아시아 동맹국들도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면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NEC, 그러니까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 그 레리 코들로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어쨌든 자유무역주의를 좀 지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동맹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도감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결국에 타깃이 되는 거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전면전으로 이렇게 치닫고는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쪽에서 어떤 수입품, 관세 부과하는 수입품의 품목을 확대하거나, 혹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좀 퍼져나가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좀 보복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나타나면 다시 한번 더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앞에 다가온 FOMC일 것 같은데 경계감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FOMC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이 연초부터 꾸준히 선반영해 왔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자체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올해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거냐 여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연내 이제 금리 인상 횟수 자체를 이제 3회였는데 이걸 이제 4회로 늘릴 가능성, 실질적으로 이제 4회로 늘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워낙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어쨌든 뭐 4분기에는 좀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쨌든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연준이 좀 기다리는 스탠스로 금리 인상 횟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뭐 좀 시장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경기는 상당히 좀 낙관적이고 물가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쪽에 좀 판단이 좀 더 강화가 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FOMC 회의 이후에 좀 안도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FOMC 이후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략들도 뭐 비슷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1분기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요인들을 2분기에는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IT 업종이 지금 어쨌든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IT 경기 지표 테크펄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IT 대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의 상승세는 계속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3월 FOMC 회의 이후로 좀 완화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시클리컬 업종,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경기 민감 업종이 좀 흐름 자체가 좀 여타 업종 대비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FOMC 뭐 오늘 얘기 엄청 나오겠죠. 뭐 여기저기서 하루 종일 FOMC 얘기 나올 텐데 저희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두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관망하자, 지켜보자, 조금씩 이제 쉬어가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동안 이제 많이 기다려왔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좀 기대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이게 기대해왔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기다려왔다기보다도 뭐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짐이 되어 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지나가는 걸 기다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거의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내용이 나올 확률은 뭐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나 뭐 이렇게 자산시장 쪽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항상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해석이 후행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 모두 다 이제 이벤트 이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특히나 우리 시장은 어제 오늘 이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폭이 뭐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의 이벤트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항상 우리가 이벤트 때마다 그렇게 느껴왔었던 것이지만 뭐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더라 뭐 이렇게 내일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벤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분기말 회의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이 타이밍상으로 적절한 것이니까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관련해서 그 점도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우려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 중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알려져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제 또 미 국채 수익률이 고점을 또 2.898% 기록을 하면서 올해 최고치에 또 근접을 한 것이죠. 그래서 6월에도 이 정도 금리 인상이 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이제 4번의 금리 인상을 우려해 왔었던 그 레벨까지 또다시 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레벨을 봐도 4번의 금리 인상 정도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벤트에서 결과가 나와도 큰 움직임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이제 금리 반영이 단순히 이제 뭐 예전 레벨까지 왔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리 레벨이 여기까지 왔는데 2월에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근데 그 구간까지 다시 왔었을 때 지금 뭐 주식시장 쪽에서는 반영을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3월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2.8%대에서 계속 등락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은 2.8%대 금리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주목할 만한 그런 시장 반응 중에서 이 금리 레벨 박스권 이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위로 간다면 2.9 위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3%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불안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이탈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본다면 안정권에 진입하면서 주식시장도 상승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달러 인덱스 흐름이죠. 제가 항상 보는 것이 이 채권과 달러 인덱스 이 두 양쪽을 좀 주로 보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 흐름이 또 이런 국채하고의 연관성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에서 이 미 국채 발행 물량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부담이 달러 약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연관돼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뭐 국채 발행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물량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요 진작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 관점에서 접근한다면은 올해 이 물량 부담에서 이제 단기물 국채 발행 물량 많이 증가시켰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금리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환율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 이쪽을 좀 생각을 해주자는 것이죠. 채권을 국내 투자자한테만 파는 것이 아니니까요. 특히나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대차대조법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쪽에서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차익 기대감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단기물은 특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달러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국채 발행하는데 또 금리가 안 좋게 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이번 이벤트에서 국채 수익률과 더불어서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달러 흐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같이 지속적인 밴드 내에서 흐름이 또 뭐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에 국채 발행 물량 부담이 좀 해소될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을 시장에 이제 녹아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은 단순히 국채 흐름, 수익률 흐름 이와 더불어서 달러의 움직임 이쪽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궁금한 게 이제 FOMC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FOMC를 뭐 지나면 뭐 어쨌든 간에 방향성이 잡히는 건데,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떻게 안정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근거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벤트는 이벤트고, 사실 그 이벤트보다 그 이후의 흐름,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바로 내일부터 그게 반영이 될 테니까요. 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흐름이나 펀더멘탈 요인들을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기술적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이 뭐 이렇게 고점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에 어떤 뭐 뉴스에 또 뭐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반등 이후에 조정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다우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3,300포인트까지 폭락을 하고 25,800포인트까지 반등을 하고요. 며칠 동안에 이렇게 막 2,0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다시 24,700포인트까지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반등의 50%를 반납해버린 그런 조정이고, 나스닥의 경우도 신고가를 내긴 냈었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 반등의 한 38% 조정 비율, 결국 이 피보나치 기준으로 비율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레벨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도 어느 정도 재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줘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변한 거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다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벤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권 진입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요, 타이밍상으로 따져봐도 다음 FOMC 일정은 이제 5월 1, 2일 하고 그 다음은 6월 12, 13일입니다. 결국 5월에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얘기 별로 나오지 않을 테고 6월 달에 가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제 6월 12, 13까지는 어느 정도 금리 이벤트 압박이 완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4월 시장은 금리 이벤트 많이 좀 완화가 되겠죠. 압박이 완화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4월 달 시장이 좀 금리 이벤트 압박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요인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4월 초부터 이렇게 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3월 후반요. 이제부터는 바로 내일부터라고 봐도 되겠죠.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된다.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이 1분기 실적 시즌의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다시 또 실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대목에서 한번 시장이 반등을 보였었던 최근 흐름을 한번 놓고 보면은 최근의 흐름도 단순히 반등만의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흐름에 의미가 있다 이 점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가 4.65% 상승하는 그 와중에서 IT 업종이 12.64%나 상승을 하고 건설이 7.85%, 그리고 증권기계 이쪽이 4%대, 유통이 3.4% 이렇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도 뭐 금융 같은 경우 1% 상승, 통신, 보험, 전기가스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 IT 업종하고 전기가스의 이 수익률 편차가 무려 15%나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프리어닝 시즌의 주가 차별화가 이 반등 시점에서도 나타났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 1분기 기업 실적 뭐 사상 최대치 나온다 이렇게들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 실적 후전 기업이 업종이 IT와 증권, 건설, 기계 이쪽에서 찾아놓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종 상승률이 그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본다면은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이 반등 시점에서 이미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IT 업종 뭐 미국 쪽에서 논란이 되면서 페이스북 악재 나타나면서 좀 안 좋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약간 틀리죠. IT 하드웨어 위주의 한국 시장에 대해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다만 이제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가 거론이 되고 있죠. 미국 쪽에서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점 우리 시장 쪽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 업종이 우리나라 또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업종 쪽에 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중심의 IT 하드웨어 업종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인상기에 수혜 업종에는 금융하고 악재 영향이 클 것이라는 건설 업종 이쪽에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거
한번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금융업종의 수혜가 좀 정책적으로 그 폭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좀 수익률이 좀 적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 등의 요인이 기존 수주 잔고를 감안할 경우에는 그 업황에 큰 영향이 없고 또 해외 요인이 좀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꼽히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은 이 턴어라운드 관점의 업종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놓치기가 쉬운데 펀더멘털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FOMC 회의부터 해가지고 향후에 뭐 종목들별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슈까지 지금 상세히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서 이제 대응 전략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대응 전략이겠죠, 대표님? 네, 이제 수급 쪽이 좀 개선이 되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쪽의 수급이 아직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그래서 좀 따져보니까 거래소에 대해서 동시만기 이후에 7,900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에 한 2,800억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요. 수급 쪽에서. 물론 오늘은 좀 아니지만요.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파생상품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하고 큰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 쪽에서 변화가 안 나타나고 있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이후에 이벤트 이후에 변화가 어떤 쪽으로 나타나는가, 이 점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 동행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업종별 선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기 총액으로 따져보면 사상 최고 기업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 대비 증가율은 점차 1분기, 2분기 계속 하향 조정이 될 것입니다. 작년까지 워낙에 기업 실적 개선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조한 수익률 업종 좀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매수세는 되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 이후 전략에서는 앞으로 좀 될 만한 업종, 수익이 그동안에 좋았었던 업종이 향후에도 또 좋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프리어닝 시즌하고 실적 시즌의 특징이다. 이 점을 좀 감안하고 좀 시장 대응 전략을 꾸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향후에 뭐 업종별로 대응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또 오늘도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형진 대표와 이슈 칼럼에서 함께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시간 슈퍼 듀오 매치가 2부에서 펼쳐지니까요.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